그러면 어떤 신부들이 국제 결혼업을 원할까, 그리고 이제 한국인과 국제 결혼을 원할까 할 때 제일 많은 비율은 베트남 시골 여자입니다. 시골 여자라고 해서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똥 냄새 나고 그런 시골이 아니고요. 지금은 뭐 사회가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 뭐 인터넷 다 되고 다 뭐 유튜브 다 보고 틱톡 많이 하고 그런 이제 그 시골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냥 도시입니다. 일반적인 이제 도시인데 그런 이제 시골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어쨌든 뭐 도시는 아니니까 뭐 소똥 냄새 안 나지만 그래도 도시는 아닌 거니까 이제 시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, 그들이 이제 제일 많아요.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많이 어립니다. 그 20대 초반이 주를 이루고 있고, 왜 그들은 그러면 국제 결혼을 원할까라고 하면은 집안 환경이 제일 큽니다. 그 이제 어떤 정상적인 어떤 직업을 가지기가 좀 힘들어요. 그 우리나라처럼 공장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가족들이 많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미래가 좀 없잖아요. 그 좀 자식도 잘 키우고 싶고 잘 하고 싶은데 그런 미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선택하는 그 신부들이 제일 많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신부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베트남이 우리나라랑 많이 어떤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땐 비슷하거든요. 근데 비슷한데 옆집이 잘 살아. 옆집이 이제 그 국제 결혼을 통해서 뭐 그 신부의 부모님이 한국으로 일을 하러 와서 한국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 간다, 또는 이제 어떤 기회가 많이 생겨서 어떤 그렇게 되면은 그 베트남에 이제 막 집이 막 좋아지고 막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뭐 옆집에서 봤을 때 또는 이제 신부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럽잖아요. 그리고 이제 또 잘 살고 있고, 그리고 또 이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는 모습 보이면은 부러우니까 또 그렇게 이제 많이 유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런 그 시골 여자, 뭐 시골이 아닌 시골 이제 베트남 여성분들이 제일 많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저기 도시 여자들이 있습니다. 그 도시 여자라고 하면 뭐 시골 여자랑 반대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시골에서 이제 시골에서 있다가 도시로 넘어와서,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. 이제 대도시로 넘어가서 이제 젊을 때 가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거기서도 이제 그 도시로 넘어와서 일을 많이 하는데,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뭐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물가가 많이 비싸거든요. 그 우리나라처럼 그쪽도 이제 대도시가 물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뭐 힘듭니다. 그 월급을 저금하는 것도 힘들고 그 똑같이 이제 미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이제 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제 또 국제 결혼을 꿈꾸는 그런 이제 여성분들도 많아요. 많은데 뭐 첫 번째보다는 좀 적죠. 왜냐하면은 이제 그들은 이미 이제 대도시에 동화가 되었고, 그리고 대도시에서 이제 또 이미 이제 가족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거기를 그렇게 이제 결정 나기 때문에 좀 수는 많이 적은 편이고, 마지막으로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 특수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,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목적인 거죠. 그냥 결혼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가지는 건데, 첫 번째, 두 번째와는 좀 다르게 한국에 이제 일을 할 목적으로 이제 결혼 비자가 필요해서 이제 신랑을 이용하는 개념인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사랑한다, 좋다라고 했다가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 이제 이혼을 유도하고, 그 다음에 그 뭐 비자를 받든 못 받든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워낙 이제 이렇게 환경 자체가 이제 베트남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으니까 뭐 일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국에서 돈 벌면 베트남에서 거의 뭐 8배, 10배 정도로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일반적인 일을 했을 때 기준으로. 그러면은 이제 그것만으로도 1년 일하면 이제 거의 10년 일한 거랑 같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오는 여성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현재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베트남 유튜브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, 베트남
에서 이제 그런 브로커들이 이제 많이 생성되고 있는 것 같고, 사실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. 한국이 이제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는 거고, 그러면은 잘 살고 있는 사실 신랑 신부들도 나중에는 이제 싸잡아서 욕먹는 거고,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계속 막아야 되겠죠.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고, 그래서 이제 신부들은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부류로, 이제 첫 번째는 시골 여자, 두 번째는 도시 여자이지만 이제 그 어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도시 여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특수 목적이 있는 여자. 그래서 이제 세 부류가 오는데,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 가려내야 되는 거고, 그 가려내는 거는 뭐 약간 검증이라는 절차가 있죠. 검증이라는 절차를 이제 국제결혼업체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, 뭐 그게 뭐 무슨 뭐 비인간적인 행동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, 어쨌든 뭐 한국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. 한국 회사도 이제 어떤 뭐 그 신랑 그 정보가 어떻게 되는가, 거짓말을 안 하는가, 그런 거 이제 서류 다 떼어보고, 신부도 다 떼어보는 거 하는 것처럼.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는 그 서류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. 그냥 그 뭐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사실인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.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담배 피는 거.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이제 그런 여성들은 확률이 높다. 무조건 100%는 아니고요, 당연히. 그리고 결혼할 여자, 네네네, 뭐 어쨌든 그렇고, 두 번째로 그 문신이 있는 여자. 그 문신이라는 게 사실은 아프잖아요. 문신할 때 아프고, 그 다음에 뭐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 뭐 그냥 친구가 뭐 문신샵을 해서 뭐 그냥 자기를 뭐 실험용으로 썼다, 연습용으로 썼다라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은 뭐 우정으로 뭐 그렇게 했다,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, 사실은 제가 봐도 제 주변에 이제 문신이 있더라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삽니다. 그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커플을 제가 봤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100%는 절대 아니고요. 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을 할 때는 문신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클 수 있다. 그럼 문신이 없다라고 무조건 뭐 안전하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, 문신이 있다라고 해서 위험하다라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 문신이 있으면은 조금 이제 좀 경계를 조금 더 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거고, 그 다음으로 이제 SNS입니다. SNS가 이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.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어떤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니까요. 문신 실수를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좀 좀 기준에서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, 중요한 거는 SNS는 거의 100%거든요. 뭐냐면은 SNS를 까보서 보면 여러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. 신부의 과거, 신부의 친구들, 그 다음에 어떤 예전 어떤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. 근데 그 기록을 없앴다? 그러면 이제 의심해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본인은 SNS를 안 한다? 거의 그건 불가능하고,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. 거기도 SNS를 정말 많이 하는 문화가 지금 자리 잡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페이스북과 그 틱톡은 거의 다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, 거기서 이제 뭐 본인은 원래 안 한다, 그것도 좀 이상한 거고, 그 다음에 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에 이제 정보가 너무 별로 없다,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. 왜냐면은 그 기록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고, 그 계속 축적이 되고 저장이 될 때 그럴 때마다 뭐 삭제를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, 또 남아있지 않은 것도 이상한 거니까. 그래서 요즘 신부들은 그만큼 또 많이 발전됩니다. 뭐냐면은 그 한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증한다는 걸 또 알고 있거든요. 이들도 이제 유튜브를 다 보기 때문에. 그래서 그들도 준비를 또 많이 해가요.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또 유심히 봐야 되겠죠.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알려주니까,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검증을 통해서 이 신부는 과거의 어떤 내력을 보면서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결국에는 그런 신부들이 많아져야, 그런 신부들이 많이 결혼을 해야지 한국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고,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, 뭐 행복해지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. 확실하게 이제 딱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제 생각하고, 그러면 남자는 문제가 없냐? 당연히 남자도 문제가 있죠. 남자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똑같이 검사하고 확인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성격적인 부분,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서
조금 이제 신부한테 나쁜 짓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신랑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하면 안 되는 거고,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 신부의 유형을 그렇게 나눠 봤는데, 결국에는 그 신부의 유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. 한국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예비 신랑들이 그런 어떤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을 거고, 그리고 보다 이제 원래 목적대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겠죠. Me wind and rain, you're some kind of bird.